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도청에서 자치분권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위상을 헌법상 보장하고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분권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과 로드맵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최근 정부 및 타 기관의 동향과 내년도 경남도 자치분권 활동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경기도가 미래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일 청년농부 성공전략 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청년 농부들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콘서트는 넥스트 경기 농정 추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기 미래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청년 농부와 예비 농부 간의 SNS 커뮤니티 채널 개설 출범식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농촌에서 성공한 청년 농부의 영농 경험을 담은 사례집, 청년 농부 33인의 이야기도 공유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5천억 원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사업은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5,8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본 예산보다 3,15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2,56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예산은 도정 3대 핵심 사업 분야의 1조 8,003억 원, 새만금 및 SOC 분야 1조 8,407억 원, 안전, 환경, 복지 분야가 2조 9,275억 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뭉치면 당당하게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내부 개발 비용, 간선도로 구축 등 총 26개 사업에 8,943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 수목원 등 총 248건에 3,6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송 지사는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하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으로 남는 한 부분이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그리고 보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안전보호 융복합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제천과 단양 지역의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인데요. 지난 6일 북부권 상생발전에 관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해 도정에 반영하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추진 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습니다. 또 지역 현안에 관해 참석위원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논의된 안건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도와 시군이 합심하여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죠. 그에 반해 노후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질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6일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남규 의원은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한옥마을 문화시설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설의 명칭 변경을 통한 기능 확장과 수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옥마을 브랜드의 대표성을 서울시 등 후발주자들에 빼앗기면 안 된다며 전주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이에 대해 유사 시설들은 기능을 전환하고 시설들의 컨텐츠와 전문성을 강화해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보면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등을 국정 추진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대전도시공사 등과 함께 열린 혁신 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혁신의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 혁신과 정부 혁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과 우수과제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 열린 혁신의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협업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용지 등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 매립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 조성 사업과 부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정책 포럼 시민에게 길을 묻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기획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이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시민문화기획단 문화돋보기 1기가 주관을 맡고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되며 문화도시 기반 확립을 위한 현안과 생활예술 발전을 위한 시민정책 제안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대를 활용해 법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광주 솔로몰로 파크를 조성합니다. 솔로몰로 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 교육시설로 모의 법정, 모의 국회 등 다양한 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사업비 193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을 건립합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최근 영유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감염증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침방울을 통해 잘 전파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호흡기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232개소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합니다. 행안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292억 원을 지원하고요. 이번 폐쇄회로 TV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가 예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